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컨텐츠 있죠. 전영기 칼럼니스트와 신의 한수의 콜라보 컨텐츠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전영기 위원과 신의 한수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유불급 대한민국의 저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모셨는데요. 이 책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셨죠? 4.15 총선을 예측한 책, 대한민국을 살리는 책, 과유불급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그리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유불급의 저자 전영기 칼럼니스트 그리고 신의 한수가 공동으로 기획한 4.15 총선 빅데이터 분석 2차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1차는 5곳이었는데요. 오늘은 2차 11곳. 예, 엄청납니다. 11곳. 결국에는 지금 지난번에 5곳, 이번에 11곳, 16곳이나 되는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선거 판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영상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혹시 네, 연락 많이 받으셨나요? 예, 제가 꼭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여론조사 때문에 넋을 잃고 좌절하던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대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없는 걸 만들어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론조사들이 보여주지 못한, 그들이 밝혀내지 않은 이 마음속 깊은 곳, 그 디지털 민심을 끄집어내서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보다 저는 제가 믿기는 더 큰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자 많은 답답하고 좌절하고 걱정이 많았던 분들이 격려가 많이 왔고요. 실제로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는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여론조사의 그 부정확성과 편향성을 느껴왔고, 그것이 이번에 새로운 빅데이터라는 게 이제 말만 있었지 과연 진짜 어떤 게 빅데이터냐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역시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예, 이런 약간의 그 확신 같은 거 갖게 됐습니다. 예. 사실 오늘 11개나 발표해야 되거든요. 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그러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읽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여론조사는 오직 수치 하나로만 재죠. 그러나 빅데이터는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음미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이 있습니다. 음악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언급량. 언급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긍부정 비율. 이것은 긍정의 언어에 비하여 부정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 역시 이 경우에는 그 긍부정 비율은 적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 추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이 3월 21일부터 어젠가요? 4월 10일까지 20일 동안에 매일 있었던 긍부정의 언어의 그 변화를 보는데, 이것은 부정 언어의 비율의 그 경향성을 쭉 보는 겁니다. 이거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비난이 많은 거기 때문에 부정의 추이는 값이 낮을수록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 3가지 과목을 동시에 보면서 균형 잡히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빅데이터 분석은요, 그 소위 말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네트워크상에 있는 민심의 흔적을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론조사가 미래의 예측이라면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축적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종합해서 보는 거고,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방법론이 다르죠. 그러네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여론조사를 6일 전에는 금지하게 돼 있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프리하게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따지고 본다면은 영어로 얘기했을 때 현재 완료형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마음의 집합이죠.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양산을은 이제 그 김두관이라는 그 전국적 인물과 나동현이라는 땅의 후보가 붙는데, 여기서는 언급량을 볼까요? 언급량을 보면 지금 김두관 후보가 한 2배 가까이 됩니까? 그렇게 돼서 김두관 후보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긍부정 비율에서는 예. 나동현 후보가 더 낫죠. 예. 왜냐하면 숫자가 좀 낮습니다. 부정 추이로 봐도 나동현 후보가 더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나동현 후보 쪽에 좀 유리하고 네. 언급량에서 보면 김두관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런데 이건 주의를 요하는 것이 예. 긍부정 비율이나 부정 추이를 볼 때 예. 거의 그 비슷비슷합니다. 예. 절대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서 이 경우는 그 긍부정 비율이나 부정 추이 갖고는 거의 붙었다. 서로 예. 양쪽에. 그래서 그 우열을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언급량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완전히 박빙이다. 예. 김두관 후보로서는 좀 아쉬울지 모르겠고 나동현 후보로서는 실제로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것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러네요. 김두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구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나동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렇게 기반을 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해서 나온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징발해서 간 것인데 그 효과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예, 고향은 아니고 이제 거주지로 돼 거주지인가요? 있죠. 예, 예. 거주지죠. 예. 고향은 거제도니까요. 예. 그렇지. 예. 예, 그리고 다음은 안양 동안 을이거든요. 여기 또 중요한 데잖아요. 안양 동안을도 지금 여기를 보면요, 뭐 일반 여론조사는 이재정 씨가 상당히 앞섰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 보십시오. 언급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이 훨씬 높은데요. 네, 심재철 의원이 1,200건, 이재정이 1,000건. 예. 이렇게 돼서 아니 훨씬 높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나 언급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양쪽에 다 높기 예. 때문에 무지하게 그 다이내믹하고 집중적인 일진일퇴의 그 긴박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네. 틀림없습니다. 심재철이가 조금 앞섭니다. 약간. 예. 그다음에 긍부정 비율이죠. 긍부정 비율은 부정의 언급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건데 심재철 대표가 좀 많죠. 예. 이재정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후보가 좋은 편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의 추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은 좀 떨어지는 추이로 가고 있네요. 아니요. 전 딱 붙었어요. 아, 저 정도면 0.000 예. 소수점 세 자리 차이에서 1의 차이기 때문에 저건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심재철의 부정 추이와 이재정의 부정 경향은 똑같습니다. 예. 그 올라가나 내려가나 없이 이렇게 일치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은 한쪽은 심재철의 관심도가 높은 데 반해서 예. 비난하는 빈도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이 어느 쪽이 더 우열을 가리다가 앞서가 나가게 되는 건가 이걸 예.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진일퇴 어느 쪽이 앞선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열심히 하는 쪽이 이깁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 이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할 말이 있는 게요. 네. 예전에 조국이 셀프 간담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청문회 전에 그렇죠. 스스로 밝힌다고 한 적이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기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막 알아서 근데 청문회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 신의 한 있죠. 수가 민주당 쪽에서 프레스 카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국회 방호처 불러다가 저희를 쫓아내더라고요. 둥둥 제가 끌려 나왔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때 저쪽에서 이재정이 나와가지고 주장하는 게 신의 한 수가 국회 출입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신의 한 수의 기자 한 명이 출입금지를 받았던 건 맞지만은 신의 한 수라는 조직이 받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끌어내렸었거든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근거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했던 사람이 이재정인데 예. 그런 이재정이 부정 언급이 적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말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역의 언어는 다 삭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역과 관련된 그 언어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이미지와 네.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남양주 병인데요. 남양주병도 뭐 일진일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이 현역인데, 자, 언급량을 보면 595건입니다. 그렇죠. 예. 언급량은 상대당 후보보다 2배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약간 의미 있는 유익합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부정적인 언급, 그 주광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그 단어가 또 많아요. 예. 이건 경우는 5배나, 4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주 의원은 앞으로 비난이나 공격을 덜 받으면서 계속 활발하게 그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그 전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도 부정 추이는요, 똑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깜깜이 선거 기간만큼이나 실제로 어느 쪽이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여기도 보면 다 여당 쪽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는 지역들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게
박빙이고 주거니 받거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앞으로 한 닷새의 상황이 결정짓는 상황을 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또 중요한 지역인데요. 서울의 중구 성동 을입니다. 예, 서울은 이제 우리가 크게 종로, 그저 황교안, 그다음에 예. 광진을의 그 오세훈, 예. 동작을의 그 나경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그 바람이 어떤 그 평방을 끄는 건 사실인데 예. 여기 중구요. 중구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바람의 진원지입니다. 바람을 불 것이냐, 그 바람이 꺼질 것이냐. 예. 왜냐하면 한수 이북에서 몇 안 되는 야당 의원, 통합당 의원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상욱 의원이죠. 예. 네. 현 지상욱 의원이 현역 야당 의원인데 봅시다. 언급량에서는 박성준 후보보다 한 꽤 많죠. 얼마큼 되죠? 6배 정도 돼요. 왜냐면 예. 1778건대 309건이니까요. 한쪽은 거의 1800건에 가깝고 한쪽은 300건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여론조사는 그동안 보면 다 그 박빙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빅데이터의 그 마음의 디지털 민심을 분석하면은 지상욱이 압도적입니다. 이거 예. 이기는 겁니다. 아, 긍정 부정 비율이랑도 또 다른가요? 예, 긍정 비율 부분은 그 둘 다 예. 지상욱 후보가 박성준보다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한 3배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지만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절대 수가 1 이하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상욱이가 0.90이고 예. 박성준이가 0.28입니다.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비율은 부정 비율이 더 많을지 몰라도 절대 양에 있어서는 긍정의 언어가 더 많다 이 소리죠. 아. 그래서 지상욱이든 박성준이든 긍정의 언어가 더 많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비교 대상이 뒤로 후순위에 밀립니다. 아. 반면에 언급량에 있어서는 지상욱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비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3배 내지 4배의 차이가 나면 언급량에서 그거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언급량은 직접적인 인지도랑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선거하면 인지도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관계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급량에 부정적인 언급이 너무 많게 되면 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상욱 의원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이쪽은 지상욱이 박성준 쪽보다는 상당히 앞섰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용인정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용인정은 이탄이라는 그 여당 후보와 예. 김범수라는 이제 통합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3개의 과목 모두 다 이탄이 후보가 미세하게 앞섭니다. 아. 언급량에서는 2배, 부정 비율에서는 이탄이가 조금 앞섰고 예, 예. 부정의 추이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보십시오. 예. 이탄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하향 각도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 언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김범수 후보는 올라가는 건데 물론 이 차이의 절대치는 무시할 만한 것이긴 하나 네. 각도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있죠. 예. 여기서 전반적으로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세 과목 모두에서 미세하게 이탄희 판사가 앞섭니다. 네. 이탄희 판사는 이른바 누구죠? 대법원장 양승태. 예, 예. 대법원장을 쫓아낸 스스로 사법부의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대표 선수죠. 예. 그래서 그러더니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되었죠. 그 정치인이 되겠다고. 예. 이쪽은 이탄희 후보가 다소 앞선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화제의 지역이죠. 부천시 평. 그야말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차명진 전 의원이 총선에 도전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명진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로 어땠었죠, 그동안? 밀리는 걸로 나왔었죠. 예. 차명진 후보가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어차피 신의 영역이니까 예측은 예. 가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그 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볼까요? 우선 그 언급량을 보면 말이죠. 예, 3,000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반대쪽이 5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예, 차명진의 언급량이 3,000건이고 김상희의 언급량이 500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언노운 데이터, 예. 이 데이터를 채굴 해서 분석하는 그 회사의 그 전문가들인데 그들과 제가 일치한 것은 이 경우에는 네. 언급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건 예. 워낙 특수한 지역이에요. 예. 지금 보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어제까지 예. 20일 동안의 그 언급량을 쭉 추적을 한 건데 총 언급량이 3,000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근 사흘 동안에만 3,000건이 나온 거예요. 와. 그 전에 27일간에는 거의 언급량이 없었어요. 아, 30건, 차명진 40건 전 밖에 안 의원에 됐어요. 대한
언급량이 없었는데 네, 네. 소위 말하는 그 세월호 텐트 사건 이후로 예. 언급량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더 그걸 부추겼던 것은 그 사후 처리를 두고 성합당에서 벌어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또 늘어났어요. 아, 그래갖고 이슈 자체는 그 부정적인 이슈 때문이긴 한데 언급량은 무지하게 긍정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 아, 그 다음에 이 김상희 현역 의원이죠. 예. 이분도 언급량 자체가 평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양쪽 모두 그 사람들의 언급량으로서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어서 관심 바뀌었다가 한 사나흘 전부터 그냥 확 삼천권으로 치솟은 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인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언급량이 많아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이거고요. 다만 제가 이 추세를 보니까 참 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난 게 요거는 우리 그래픽에는 안 나타난 것입니다만 예. 차명진의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언급량이 있는데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중이 우리 홍 부장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예, 예. 비중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04예요. 예, 예. 즉 부정 추이의 저기 나왔군요. 맨 오른쪽에 보면 0.004 아닙니까? 예, 예. 마이너스. 그래서 이 차명진은 그 언급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네. 그 부정적인 비난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더 분석해 들어가면 그 부정량의 추이가 좀 줄어들고요. 오히려 주네요. 예, 그리고 긍정 언급이 오히려 늘어나요. 여기도 보면 예, 예.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긍정의 추이가 여기는 플러스 0.002로 조금 올라가요. 예. 근데 이거는 김상희를 보면 김상희 후보는 오히려 부정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 긍정 빈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논의한 결과 이 언급량에 있어서 급속도로 언급량이 늘면서 비난의 언급도 많았지만 네. 야 잘한다, 와. 속 시원하다, 할 말은 했다, 예. 말이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언어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급작스러운 그 언급량의 증가에 따르는 보통 안티, 네. 그 디스라 그럽니까? 예. 디스와 함께 그 칭찬과 격려의 언급도 동반하는 네. 그런 특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판할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뽑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속 시원하다라고 할 사람들, 특히 이제 이기겠어 하고 애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골목길 네. 전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구 인물이 돼가지고 거의 네. 그 나경원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언급량의 언급량이. 수준이. 예.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국구로 떠오르면서 급속하게 그 지역에 관심이 쏟아질 때에 부정적인 언급뿐만 아니라 긍정성도 많이 따라오는. 네. 그래서 오히려 차명진은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예. 그 세월호 언급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저는 차명진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야, 이거는 뭐 신의 한 수 전용기 콜라보가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모험적일 수도 있는 예측인데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까지 예. 축적된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아. 앞으로 사흘에 있었던 건 그때 가져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 다음은 구로을입니다. 구로을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문재인의 남자 윤건영이 나오는 그렇죠. 곳인데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항해서는 삼선의 김용태.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윤건영 후보는 알다시피 이 정권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네. 예,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결정은 윤건영에게 통한다 할 정도로 대통령의 남자 맞고요. 김용태 의원은 이제 4선 이번에 당선을 하게 되면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야심을 갖고 있는 그런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의외로 조용히 전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기서는 아직 윤건영이든 김용태든 그 지역에서는 다 신인입니다. 예. 김용태는 이제 일로 이전을 했고요. 그렇죠. 원래 양천 쪽에 있었죠. 윤건영 씨는 이제 청와대만 있다가 일로 처음 나온 건데 예. 거기는 아무래도 누구죠? 그 박영선이 있었죠. 박영선 장관의 톱받침 많이 여전히 작용하고 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교적 윤건영 쪽에 지금 추가 기울고 있는데요. 예. 그 언급량을 보면 530건입니까? 예, 532건. 그리고 632건입니다. 자, 다소 윤건영이 높은데 저건 약간 무시하셔도 좋을 차이고요. 그 다음에 긍부정 비율로 보면
윤건영은 적고 김용태가 많죠. 예, 그래서 0.7대 0.4로 나옵니다. 이쪽도 윤건영 쪽이 좀 다소 나았는데 이것도 예. 역시 1, 2하기 때문에 별로 예. 차이의 의미가 별로 적죠. 그리고 부정의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 뭐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 이 두 사람은 좀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만 이럴 경우에는 김용태 그 인지도도 안 먹히고, 예. 그죠? 윤건영의 권세도 먹히지 않는다면 예. 저는 이럴 경우에는 그 두더지 작전, 예. 한 3, 4일 남은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땅밑을 파고들면서 그 끈끈한 의리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선으로, 때로는 거기에 아주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똘똘 뭉쳐진 그런 것들이 얼마큼 작용하느냐, 이것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윤건영 쪽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지표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정, 김연아, 이용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아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고향정에 가서는 역시 그 자기 동네가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언급량에 있어서 한 1.5배 차이가 납니까? 예, 이용우 후보한테 좀 밀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긍부정 비율도 조금 의미의 차이는 크진 않겠지만 좀 예. 밀립니다. 부정 추이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고향정은 별로 주목해서 포인트를 잡아낼 만한 그런 예. 규모 사이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언급량 자체가 좀 적은 상황이 되네요. 그러나 그 김연아가 현역 의원인 것을 예. 감안하면 좀 더 그 인지도 예. 그리고 그 관심도 이런 걸 좀 넓힐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이 상태로 가면 이용우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지역입니다. 부산 남구 을. 이현주 의원이네. 그렇죠. 예. 전국구. 그렇죠. 전국구 이현주는 언급량이 역시 많군요. 예. 그죠? 어떻게 됩니까? 1553대 988입니다. 그러면 한 2배. 예, 한 1.5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배. 예. 역시 여기도 일진일퇴 공방전이 치열한 곳이죠. 나물이죠. 그래서 예. 이현주 부정의 비율은 워낙 그 논란이 많은 이현주 의원이라 예. 굉장히 강한 그 민주적인 진념이 있지만 네. 또 그 상당히 공격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저항의 바람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의원답게 부정 비율이 박재호 그 지역의 현역 의원에 비해 예. 4배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하하. 근데 사실 요즘에 근거 없이 사생활에 대해서 공격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옛날에 다 확정이 된 얘기라면서 아닌 거죠. 다 증명이 됐고요. 그게 헛소문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마 텃밭을 작용할지 몰라요. 예. 여기 비록 그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예. 이 경기도에 있다 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여기서 보면 부정추이는 거의 무시해도 돼요. 예. 세 번째 과목인 부정추이는 둘 다 예. 마이너스에서 무시해도 되는데, 근데 이현주 의원은 언급량에서의 강력함과 예. 그리고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 언어의 많음, 예. 이 두 사이의 딜레마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 일진일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저는 부산 지역은 하나의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는군요. 예. 지금 거의 그 여당의 예를 들어 집권당은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거의 25석이 공짜로 그렇죠. 빈집에 소 들어가듯이 그냥 25개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겠네요.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휩쓸었었는데. 그게 25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빈집에 소 들어가듯이 맨입으로 혹 하고 예. 통합당이 다 먹게 됩니다. 전라남북도와 민주당이 강북. 먹게 되죠. 민주당이죠. 예. 그게 그래서 다 하게 되면 25개를 순중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통합당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예. 이쪽 동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통합당이 다 먹어도 모자라는 그런 예.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산에서는 바람이 통으로 붑니다. 예. 예, 쪼가리 후보지 지역만으로서는 볼 수 없는 부산 전체의 큰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이고요. 이현주 의원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 부산 지역 전체의 그 바람을 책임져줄 예. 한 두세 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한번 아직까지는 1대1이기 때문에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동점이고 두 과목은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떨어집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 깜깜이 사나흘 동안 이현주 의원의 바람을 일으킬지, 현역 박재호 의원의 그 조직전이 예. 먹힐지, 전체적으로는 부산 전체 동남풍이 불 건지, 예.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어제 밤 늦게 이현주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어때요? 야외에서 했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요, 다 선제적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하. 상당히 인기 많고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는데 또 이런 식의 또 결과도 나오니까요. 아.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네요. 이제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뿌리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예. 않을 거겠지만, 만약 뿌리가 내려진다면 또 오래 갈 겁니다. 예. 예. 어쨌든 이현주 의원 파이팅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갑입니다. 부산 사학압은 최인호라는 의원이나 김척수라는 후보나 그렇게 전국적 인지도가 별로 없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그 의미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259건, 297건이니까 300건 이하죠, 둘 다. 예. 그래서 저건 경우는, 저기는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는 조직전, 예. SNS나 이런 데는 별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 오프라인의 예. 그 대면적 게임이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 부분은 어쨌든 미세하게나마 세 과목 모두에서 예. 최인호 현역 민주당 의원이 앞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저거는만 볼 게 아니고 부산 전체를 통으로 부는 그 바람이 이쪽 바람이냐 저쪽 바람, 저쪽의 수송이냐 이쪽의 예. 공세 바람이냐, 여기에 좌우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산 진갑. 여기가 바람의 진원지가 될 것 같아요. 아, 서병수 대 김영춘이 바람의 진원지가 된다. 그 어떤 말씀인가요? 서병수도 그렇고 김영춘도 그렇고 우선 인지도가 높아요. 두 사람은. 그렇죠. 둘 다 유명하죠. 김영춘 씨는 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병수 의원은 거기 저 시장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서병수 후보가 연세가 노익장을 과시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그 바람의 예. 어떤 그 세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보세요. 언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1869건 대 1685건. 예. 한 200건 정도 서병수 전 의원이 언급량이 높네요. 네. 여기서 뭐 그 차이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이 양쪽 모두가 네.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언급량을 보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싸움이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긍부정 비율도 보면 큰 차이 없죠? 1.1 대 0.7.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김영춘 지역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예. 뭐 부정 비율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다 1.1, 그러네요. 0.7이니까. 부정 추이가 재밌지 않습니까? 아. 부정 추이는 김영춘은 올라가고, 그렇죠. 서병수는 내려갑니다. 오. 근데 통상 보면 그 뛰어든 도전자, 그 논란 있는 도전자가 부정 비율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쪽은 김영춘 현역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지표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서병수 의원의 그 긍정 비율의 추이는요. 예. 플러스 0.00이에요. 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부정 비율은 여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마이너스예요. 예. 0.008. 자, 그러니까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춘은 어떤가? 긍정 비율의 추세가 마이너스군요. 예. 마이너스 0.01. 긍정의 언급량이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네요. 작긴 하지만. 예. 대신에 부정의 추이는 어떻게 올라갑니다. 어찌됐든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게 아주 미묘하고 미세하지만 막판에 이러면 아주 불길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네다스 사이에 비록 평소에는 욕을 많이 먹어도 예. 이 긍정의 추이가 올라가고 부정의 추이가 내려가는 쪽이 네. 평소에는 욕을 덜 먹고 뭐 좋은인데 막판에 가서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불길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 지역에서. 언급량도 많고 풍량도 많고 풍속도 강하고 그리고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지 알 수 없는 미세하게나마 바람은 서병수 쪽으로 우호적으로 열려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돌개바람이 며칠 사이에 깜깜이 시절에 울리게 되면 옆에 그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부산 북강서갑인가요? 예. 거기에 그 전재수 현역 의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 네. 그 통합당 후보죠. 이 두 후보는 지금 세 번을 쌓아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번째 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하나의 그 바람의 지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재수 이 박민식 지역 그리고 여기 부산 진갑의 서병수 김영춘 지역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현주 지역 이 세 개가 어떻게 향방을 만들어 가느냐. 예. 만일 여기서 불게 되면 부산 전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야당이. 만일에 여기서 바람이 중단되면 다시 현역 네. 의원이 있는 그 민주당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산 탈환 작전이 먹힐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것이 궁금한데 내일 그 박민식과 예. 그 전재수의 결과를 내일 보게 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부산 진갑의 서병수는 상당히 그 바람이 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두 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사실은 분석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은 며칠간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투표장에 꼭 나가주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전영기 TV에서도 나가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도요. 구독 그리고 영상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희망을 갖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